이번 시간에는 깡다구라는 주제로 중앙대학교 강성구 교수님께서 심리학 강의를 여러분들께 해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강성구입니다. 예. 먼저 2020년 대한축구협회 온라인 컨퍼런스에 이렇게 특강을 하게 돼서 상당히 영광스럽습니다. 또 사실은 여러 선생님하고 서로 얼굴을 맞대고 많은 이야기를 공유하고 또 여러 가지 지식을 공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더 좋은 시간이 되었을 것 같은데요. 상황이 그렇지 않게 여의치가 않아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만나게 되었지만 서로 공유하는 시간, 또 공감하는 시간, 또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저 개인적인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한 해가 너무 힘든 우리 직구 지도자 선생님들에게는 너무 힘든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도 한 해를 건강하게 마무리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래도 다행스럽고 또 2021년이 있기 때문에 더 희망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한국 축구의 뭐 정체성 좀 큽니다만은 깡다구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깡다구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분에게는 향수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키워드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에게는 저 언어가 상당히 구태의연한 그런 키워드가 아닌가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깡다구라고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정신력과 상당히 동의어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은 그런 동의어의 관점이 아니라 우리 어떤 토착적인 한국인의 심리학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더불어서 많은 직구 지도자 선생님들에게 이제는 우리 것을 좀 찾아야 하지 않느냐 하는 개인적인 바람을 가지고 있는 그 바람이 오늘 바로 깡다구라는 주제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깡다구는 사실 학문적인 키워드는 아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한국인의 내재적인 아주 속성에 의한 그런 키워드라는 것. 그래서 학문적 접근보다는 어떤 경험주의적 접근이 먼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축구에 대한 조금 각국의 아이덴티티를 좀 살펴봤습니다. 너무 흔한 이야기죠. 1998년에 프랑스가 월드컵을 우승하면서 축구를 예술로 승화시켰다라는 아주 근사한 표현을 써서 아트 축구라는 키워드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조금 상반된 견해의 관점일 것 같습니다. 다분히 유럽의 힘과 스피드에 중점을 두었던 그런 패러다임이 이제 보다 좀 유연하고 기술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또 뭔가 개인의 능력의 관점에서 축구를 바라보는 삼바 축구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가장 최근에 이제 전차군단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독일에서는 이런 전차군단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고 하고 있거든요. 다분히 궁극적인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속성에는 뭐냐? 2차 세계대전에 독일이 참전을 하면서 어떻습니까? 전차를 막 앞에다 세워놓고 무자비한 폭격을 시작하죠. 어떻게 보면 그러한 전차를 세워놓고
경기를 하는 그러한 모습을 담아서 우리가 아마 전차군단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독일에서는 더 팀이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어떻든 간에 세 가지의 키워드에서 보면 각국의 나라의 축구를 설명하는 아이덴티티가 분명히 있다. 자,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는 우리 한국 축구의 아이덴티티는 어떤 것이냐라고 자문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키워드가 생각날까라고 생각을 해보다가 붉은 악마가 생각나나 태극 전사가 생각이 나나 또는 프로축구에서 많이 쓰신 닭공이라는 것 여러 가지 아까 남길 감독님하고 김기동 감독님의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조작화된 정신력 이런 이야기를 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축구의 아이덴티티는 어떤 것이 있는가 먼저 자문을 좀 해봤습니다. 저희도 이런 정말 위대한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위에는 좀 과거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차범근 감독님서부터 박지성이 있었고요. 또 지금 현재는 가장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까지 정말 세계에 내놓으라 하는 축구 리그에서 어떤 경쟁력을 갖춘 선수가 아니라 위대한 선수로까지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 그러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며칠 전이죠. 아마 손흥민 선수가 아주 멋있는 골로 극찬을 받은 그러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도 우수한 선수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또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은 더 많다.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선수만 있느냐? 또 아닙니다. 우리 감독 선생님 또 지도자 선생님들도 많은 역량을 가지고 계시고 사실 세계에 내놓으라 하는 감독님보다 저 개인적으로는 더 위대한 감독님들이 많이 있다. 아까 김기동 감독님하고 남기일 감독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현대 축구에 대한 이해도 또 변화 또 뚜렷한 그런 철학을 가진 지도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만약 여기에 우수한 지도자를 열거하라면 아마 컨퍼런스를 다 끝날 때까지 말씀을 드려도 부족한 그런 겁니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도자 선생님들도 상당히 이제 많은 좋은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최근에 1년에 저희 한국 축구가 가지고 있는 성적이라고 할까요? 결과표를 좀 한번 보면 10월 달에 FIFA가 이야기한 저희 순위가 38위입니다. 좀 아쉽습니다. 이란과 일본보다는 조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서 조금은 만족하지 못할 수치이기는 합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38위는 축구의 기량이나 트렌드가 상당히 좁아졌다는 측면에서 보면 38위는 거의 세계의 유수 수준의 턱 밑에 있다.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월드컵을 9회 이상 출전을 했죠. 세계 6번째에 속한다라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일 월드컵에서도 너무나 잘 아시는 이야기지만 4강에 들었고요. 또 여자 축구에서 U17세가 2010년에 우승을 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2012년에는 런던 올림픽에서 처음으로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가지고 있고요. 가장 최근에는 언더 20에서 준우승을 한 그러한 경기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결과를 본다면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세계 수준의 턱 밑에 와 있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반증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선수적인 측면, 두 번째로는 지도자 측면, 세 번째로는
결과적인 측면, 이 세 가지의 측면을 봤을 때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한국 축구는 이제 세계 축구와 어깨를 나란히 해도 크게 위축되지 않은 수준으로 발전을 했다. 저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감독 선생님들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여러 가지 한국 축구의 제반적인 사안들이 상당히 많이 충족되어 있다. 또 어떤 지도자 선생님은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한 느낌이 있다라고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자, 그러면 오늘 이 우리의 아이덴티, 특히 정신적인 측면에서의 아이덴티는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소중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최근에 현대 사회에서 스포츠 사이클러지에서 주로 아주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관점들이 바로 비교 문화적인 관점하고요, 토착 심리학에 관한 관점을 상당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토착 심리학이라는 키워드가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보시면 어떤 고유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각국마다 토착적인 심리의 바탕을 두어서, 그 정체성을 바탕으로 두어서 어떤 현상을 이해하고 또 접근하고 접목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 스포츠 사이클러지의 트렌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즉 각국마다 우리나라 또는 우리 문화 또는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토착적인 그러한 심리를 이끌어내야만 그것을 접목시키고 그 이펙트 사이즈가 더 클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줌마, 이것도 토착 심리학의 하나의 키워드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모,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빨리빨리, 체면, 이런 것들이 어떤 토착 심리학의 키워드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축구인에게 토착 심리학적인 또는 우리가 이렇게 말만 들어도 가슴이 좀 떨리는 키워드가 있을까, 공감하는 키워드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정신력이라는 상위의 개념으로서의 깡다구를 생각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깡다구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꼭 축구가 아니더라도요, 어린아이들이 주먹을 쥐고 싸우려고 한다라는 생각을 좀 한번 가져보면, 싸움에서 이기려면 어떠한 것이 필요할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 세 가지를 부정하는 아마 지도자 선생님들은 없으실 겁니다. 아까도 김학범 감독님에게 그 인터뷰 요청을 했을 때 네 가지를 이야기하셨거든요. 힘, 이건 절대적인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두 가지와 힘과 기술을 잘 접목시켜서 어떤 전략적인 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는 팀의 전술과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는 뭐냐라고 우리 지도자 선생님들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네 번째 요인일까요? 많은 분들이 서로 다른 관점에서의 요인들을 색출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신력을 부정하시는 지도자 선생님들은 없을 겁니다. 자, 정신력, 이거 멘탈 터프니스라고 이야기를 대부분 많이 하고요, 멘탈리티라고도 많이 활용을 합니다. 저는 그러나 이거보다 좀 가슴에 더 와 닿는 말이 바로 요거다, 깡다구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깡다구의 정의는 뭘까 좀 이야기를 해보면요, 토착적인 한국의 고유한 정서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끈기, 근성, 오기 또는 안 되면 되게 하라,
깡, 뭐 이러한 것으로 대부분 이 깡다구를 이해하시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정신력과 깡다구의 차이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관점으로 보면 이 정신력의 상위의 개념이 깡다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에게 가장 많이 이 고유적인 정서를 포함할 수 있는 요인을 깡다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깡다구가 우리 한국 축구를 지탱하고 또 베이스 아주 기본적인 것으로 자리 잡았다라는 사례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보시면 일본에게 지면 현해탄에서 빠지겠다. 이게 1954년인가요? 정확한 겁니다만 아마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굉장히 한일 관계가 악화됐을 때 일본으로 월드컵 예선을 치르러 가지 말라고 했을 때 우리 축구 대표팀 선수들이 각서까지 쓰고 또 어떤 분은 혈서까지 쓰면서 일본으로 넘어가서 두 경기를 원사이드하게 이긴 그러한 역사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 대표 선생님들이 저희 선배님들이죠. 지면 나 현해탄에 빠져서 오지 않겠다라는 강한 투지와 근성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또 박지성은 언론을 통해서 이런 말을 하죠. 쓰러질지언정 결코 무릎은 꿇지 않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또 제가 20세 대표팀의 심리 특강을 하면서 이강인 어린 선수지만 상당히 제가 많은 느낌을 받았는데요. 그 친구가 이야기하는 말이 아직도 머리에 맴돌고 있는데요. 절대 선생님 일찍 오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남아서 마지막까지 스타디움에 남아있는 것을 꼭 기대해 주십시오 하면서 한국을 떠났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언더 22죠. 20세 대표팀의 감독인 김정수 감독도 저에게 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왜 이제 외국에 있는 여러 가지 기술을 계속 반복하면서 학습하고 또 이것을 운동장에 실현하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 하고 있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말 좋은 그러한 기량과 정신이 있는데 왜 굳이 자꾸 외국의 선행 조건들을 따라가야 하느냐 하는 의문을 저에게 개인적으로 제시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특강을 하다 보면 선생님 우리에게 가장 맞는 정신력은 어떤 겁니까?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또 그런 것을 공감 있게 대화를 했던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정신력과 깡다구는 매우 이퀄의 개념으로 가지고 있지만 우리 한국인의 정서에는 정신력보다는 깡다구의 요인이 더 많이 와 닿고 또 이러한 깡다구가 사실 우리 한국 축구를 지금까지 지탱해온 어떤 근본적인 그러한 정신적 유산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핀란드에도 우리나라와 같은 깡다구라는 그런 키워드가 있습니다. 시수라고 하는 말인데요. 핀란드 너무나 복지 국가죠. 또 교육의 강국입니다. 늘 행복을 이야기하면 늘 첫 손가락 안에 끼고 있는 나라가 핀란드죠. 이 핀란드는 자그마치 수백 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했죠. 대표적으로 스웨덴, 러시아로부터 속국으로 많은 핍박과 아픔을 가진 나라입니다. 특히 지리적으로 보면요, 눈이 엄청나게 많이 오고요. 정말 척박한 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핀란드의 컨셉은 어떠냐? 복지의 최고의 나라고요. 교육의 강국이고요. 또 늘 행복지수를 이야기하는데 탑 1에 늘 이 핀란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핀란드의 정신적 지주,
정신적 키워드는 바로 시수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와 맥을 같이 할 수 있는 깡다구의 동의어로 생각을 해주시면 맞을 것 같다. 그 어려운 속국의 시대에서도 끈기와 희망 그리고 오기, 반드시 독립한다라는 강렬한 투지를 가진 그 키워드를 시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시수와 우리나라의 그러한,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시수는 과거에 적절한 표현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새마을운동 정도로 생각을 하셔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치적 이슈는 배제하고 말씀드립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신적인 아주 전통적인 그러한 스피릿은 아마 깡다구일 것이다. 일맥상통을 하는 내용일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서구 사회에서 정신력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가 집중입니다. 그래서 경기할 때 어떻게 집중하느냐를 정신력의 첫 번째 키워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도전, 그 다음에 헌신, 팀에 헌신하고 용기를 가지고, 그 다음에 과제 중심적 사고를 가지는 것을 정신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하는 너는 정신력이 약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는 우측의 비교문화적인 관점, 토착 심리학인 관점에서 보면 좀 구조가 다르다라는 거죠. 감독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한 것에는 너는 끈기가 없어, 극한 의지가 없어, 하려는 의도가 없어, 너는 오기가 없어, 너는 헝그리 정신이 떨어져,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아마 상반된 관점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최신 현대축구의 트렌드의 생각에서는 이쪽에 더 많은 웨이트를 주시는 지도자도 계실 것이고요. 또 여기에 보이지는 않지만 현대사회에서 축구에서 야 깡다구가 없어 이런 말은 잘 사용하지는 않지만 내재적인 그러한 선수들의 주문에는 바로 이것들이 더 강하게 내포되어져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지금 우리가 아까 전술한 바와 같이 세계 수준의 턱 밑에 와 있는 유수의 축구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데에는 바로 이 깡다구가 큰 영향력을 미쳤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시는 최영일 우리 부회장님, 김판곤 부회장님, 또 여러 축구 선배들께서도 아마 이 깡다구라고 이야기를 하면 정신력보다 더 금방 바로 즉시 이 컨셉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에는 아마 우리 모두 한국적 정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깡다구라는 표현은 쓰지 않더라도 우리의 중요한 자산인 이러한 깡다구의 요인들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또 현대 축구에 맞게 재해석하고 또 그리고 이것을 실전에 사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도전 정신도 좀 필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서구 사회에서 얘기하는 멘탈 터프니스하고 깡다구는 어떠한 조금 차이점이 있을까? 이건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분히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서구 사회에서의 멘탈 터프니스는 과제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제에 집중했으면 도전을 하고 그 과제 집중에 의해서 실행을 하는 것을 더 중요한 이슈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멘탈 터프니스가 최적 수행을 하고 승리를 하고 이기고 우승하는데 결정적 인자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개인적인 성향이 상당히 중요하게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서구 사회나 우리나라도 동일하게 이 정신력은 우수한 선수로 성공하기 위한 하나의 특질로서 이해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의 깡다구는 다분히 정서적입니다. 과제 중심적 사고보다는 우리는 위너스 문화거든요. 집단 문화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강한 정신력을 극대화시켜서 집단의 효율성으로 작용하려고 하는 의도가 더 크다는 거죠. 어떤 한 사람이 이건 깡다구의 사례가 아닙니다만
정말 몸을 날려서 강한 슈팅을 막아내고 정말 막 다리가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정말 뛰지도 못할 그런 상황에서 끈기와 오기를 가지고 선수를 적극 돕고 그 다음에 야 가자라고 하는 통합된 의지를 보이는 그런 것들은 다분히 우리는 정서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깡다구는요 경기 전체예요. 우리가 경기 전체를 이기려고 한다면 강한 정신력, 즉 깡다구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선수의 특질이 아니라 우리 지도자 선생님들에게는 선수의 깡다구는 기본적 특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분히 이야기하면 집단에도 효율성이 결부되어져 있다. 특히 운동 선수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깡다구는 기본적, 가장 운동 선수가 가져야 할 기본적 특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쪽에 포커스를 맞출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이쪽에 포커스를 맞출 것이냐, 엄연히 우리는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도 이쪽에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 지도자가 있다면 이제 우리는 현대 사회의 축구의 트렌드로 적합하게, 부합하게 변화시켜야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멘탈 터프니스의 이런 하위 요인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저는 현대 축구의 정신력을 깡다구의 구조로 변화시키고 싶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요인, 통제와 도전과 자신감과 집중력을 이 하위 요인으로 놓고요. 우리의 정서가 충분히 충만한 멘탈 터프니스가 이 가운데의 하위 요인으로 있고요. 이 깡다구를 상위의 개념으로 컨셉을 시키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경기, 최적의 경기 또는 성공된 경기를 위해서 정신력이 필요하다면 그것 플러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깡다구를 접목시키면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아마 다소 심리적인 아이덴티티가 확립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깡다구가 부정적 인식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본 말의 곤조도 아마 비슷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깡다구가 발현되기 위해서 우리가 운동장에서 그라운드에서 이 깡다구의 정신이 발현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즉 잘못 부정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부상을 당할 수도 있고요. 또 경기가 다분히 정서적으로 흘러서 과제 집중을 하지 못하고요. 정서 중심적인 경기를 갖다 보면 이 과도한 깡다구가 오히려 경기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깡다구가 발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행 전제 조건이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우리 감독 선생님이 깡다구의 명확한 정의가 필요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깡다구가 가지고 있는 몸을 날리고 피투성이가 되도록 태클을 하는 것만이 깡다구는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아까 김학범 선생님의 인터뷰를 보니까 체력, 그 다음에 기능, 기술, 전술, 심리적인 요인, 그 중에 가장 포커스를 맞추고 핵심 요인이 뭡니까? 1등이 뭡니까? 우리 최승범 선생님이 물어봤더니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체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정신력이나 깡다구는요,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겐 이 오른쪽에 치우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팀이 정말 준비가 되어 있느냐, 체력적인 준비, 기술적인 준비, 전술적인 준비 또는 상호적인 준비, 뭐 이러한 것들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최적의 상태까지는 도달해야만 이 깡다구가 발현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준비가 완벽하게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도자, 야, 너 깡다구가 약해, 너 오기가 없어, 끈기가 없어, 그렇게 주문을 하게 되면 오히려 부상을 당할 수도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누구라고 사례를 말씀드리긴 하지만 월드컵에서 한 번 실수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때요? 과제 중심적 사고 못하고 막 태클을 하고 또 레드 카드를 받고 이러한 사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다? 기본적으로 축구에 필요한 세 가지 요인들이 최적의 상태에 있을 때 이 깡다구는 상당히 좋은 경기력으로 발현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깡다구는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저희 나라는 집단 문화가 굉장히 강하죠. 제가요 뭐라고 오늘 이야기하냐면 우리 대한축구협회라고 하지 대한축구협회라고 안 해요. 여기 우리 최영일 부회장님은 우리 선배님, 우리라는 말을 너무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라는 말을 제한시켜서 설명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깡다구는 서로 상호작용할 때 더 많은 시너지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코헤전, 응집력이 딱 잡혀져 있는 팀에게 이 깡다구는 상당히 좋은 효과를 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이게 관점이 되면 이제 팀에 자신감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자신감이 없는 팀이 깡다구를 갖는다? 이건 아이러니한 그런 전제 조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토착화된 깡다구가 실제적으로 그라운드에서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몇 가지의 전제 조건이 있다. 이 전제 조건이 충분하게 확립이 되지 않으면 이런 부정적 요소로 전이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깡다구의 모형, 여태까지 깡다구 이야기해봐야 사실 실전에서 이 깡다구의 모형을 녹여내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실효성이 없는 그러한 이론에 불과하고 또 제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할 것이다. 그래서 좀 구상을 좀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깡다구의 모형을 우리가 그라운드에서 실현시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가장 기초적으로는 1단계에는 우리 팀의 깡다구 유형을 설정해 보자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깡다구를 실현할 수 있는 목표를 좀 설정을 해보자. 이 목표는 팀, 개인의 목표로 나눠볼 수 있고요. 자, 목표가 설정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반복적 훈련을 통해야 이것이 토착화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 연습에서 긍정적인 이미지나 성공의 관점이 확립이 되면 이제 깡다구가 우리 팀에 필요하구나 라는 이야기들을 가질 수 있겠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아까 팀 컬러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우리에 맞는 팀 컬러, 그중에 정신적 지주가 될 수 있는 깡다구의 모형이 설정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오늘 핵심은 뭐냐? 꼭 깡다구가 아니라 지금쯤 우리 한국 축구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조금 한번 생각해 봐달라고 하는 저 개인의 주문입니다. 혹시 가셔서 내 컬러는 무엇이냐? 우리 축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 그 중에 하나의 깡다구는 우리가 가져야 할 문화적 유산, 또 축구의 유산, 우리 선배님들이 가지고 지금까지 오셨던 이런 유산으로서 더 미래에 효율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도전하지 않으면 절대 얻을 수 없을 것이다라는 것을 마지막에 멘트로 남겨드리고 오늘 특강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좀 과했나요? 과했나요? 네. 2020년에 월드컵에서 타임즈에서 이러한 말이 좀 나왔으면 어떨까? 야, 한국 축구 우승했는데 그 원동력에는 트레디셔널 스피릿이 바로 깡다구더라. 독일의 사람에게, 영국의 사람에게 한국 축구는 뭐 이상한 말이 있어. 깡다구. 이게 선배들부터 쭉 내려온 축구의 유산이야. 저것 때문에 우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지도자 선생님이 깡다구 말고도 여러
우리 토착적인 우리 정서가 포함된 우리 정말 우리 한국인이 필요한 축구의 정체성을 찾아 나가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지도자 선생님, 여기 P급 지도자 선생님, 또 여기 우리 부회장님도 계시는데 여러 선생님들은 다 과학자시고 생리학자십니다. 또 저보다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시는 심리학자이십니다. 정말 어려운 시기에 운동장에서 훈련을 시키고 극복해내고 또 많은 것을 연구하시는 선생님들이 바로 과학자고 심리학자라고 감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조금 더 좀 과학적으로 운동장에서 실현되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요. 어줍지 않게 오늘 이런 깡다구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만났습니다. 올해 한 해 더욱 건강하시고 내년에는 더 좋은 모습으로 뵙기를 희망을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